안녕하세요. 채채동산입니다. 채채동산과 함께하는 경기도 광명시 입지 분석 및 현장 임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교통을 얘기하기 전에 광명시는 어떤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명시의 북부와 동부는 각각 영등포권인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와 접해 있고, 남동부는 안양권인 안양시와 접하고, 북서부는 범인천권인 부천시와 접하고 있고, 남서부는 시흥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 내에서는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와 같이 경기 서부권으로 분류되나 정작 생활권을 보면 경기도보다는 서울, 특히 영등포 지역색이 더 강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는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시흥군 내에서 갈대밭 바로 옆에 읍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광명시가지가 처음 형성될 무렵에는 이 도시 사람들은 서울 시민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위성도시 육성 정책으로 인해 서울 편입이 좌절되었고 시로 승격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서울시 승격에 실망한 광명 주민들은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광명시는 안양천을 경계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하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과거 뱀처럼 구불구불했던 강 모양을 따라 시도 경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양천이 직선으로 정비되면서 현재는 강 건너 광명시 안에 강 옆으로는 자그마한 땅만 서울시로다가 반대로 서울시 안에 광명 땅 조각이 들어와 있는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바로 옆에 붙어 있음에도 서울과 광명이 나눠지며 가격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시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하며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및 철도망 등 교통망이 잘 갖추어진 편입니다. 도로는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광명시 남단의 가학동과 일직동, 소화동 지역을 거쳐가고, 인천 중구 운소동을 기점으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까지 이어지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광명시의 노은사동, 소화동, 일직동 지역을 거쳐갑니다. 또한 평택시 오성면에서 파주시 문산읍까지 경기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평택-파주 고속도로의 지선이 광명시 가학동의 남광명 분기점에서 소화 분기점으로 이어져 강남 순환로와 직결하고, 광명마들목의 광명시 구간을 거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분기점을 연결하는 본선 구간의 건설을 진행 중이며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직 분기점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접속하고, 소화 분기점에서 평택 파주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철도 교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철도 교통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역에서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신풍역에서 온수역 구간이 2000년 2월에 개통되어 광명시의 철산역에서 광명사거리역을 거쳐갑니다. 2000년 4월에는 KTX 경부고속선 개통과 함께 일직동에 광명역이 영업을 개시했으며, 광명역과 금천구청역을 잇는 시흥연결선이 개통하여 수도권 전철 1호선도 운행합니다. 또한 2006년에 개통한 광명서틀 전철은 광명역에서 용산역 구간을 운행하다가 2008년 12월부터 광명역에서 영등포역 구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광명역에는 도심공항 터미널이 설치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일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이용객들을 탑승 수속과 출고 심사를 미리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을 기점으로 하여 광명시의 광명역과 시흥시의 목감역 등을 거쳐 안산시의 한양대역과 원시역에 이르는 신안산선이 2019년 착공하여 2024년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의 학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중학교 학업 성취도 및 특목고 진학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명시의 학업 성취도는 평균 70점대 후반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적으로 80점에서 100점 사이를 중등 학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명시는 다른 일부 인접지역과는 다르게 서울시와 철저히 학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학군이 분리된 것은 서울 인구 집중 억제의 일환으로 시계 지역에 1970년대에 도입된 것이 아직까지 남은 흔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 승격 이전에는
소아동 일부와 철산동 일부 지역에서의 중고등학교에서 서울 쪽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명시 중학교 학업성취도 및 특목고 진학률 퍼센테이지를 보겠습니다. 철산동 철산중학교가 학업성취도가 90.9%, 특목고 진학률이 2.6%로 1위이며 하안일동 하안북중학교 학업성취도가 85.4%, 특목고 진학률이 1.6% 2위, 하안동 하안중학교 학업성취도가 83.3%, 특목고 진학률이 2.3%로 3위, 하안동 가림중학교 학업성취도가 81.7%, 특목고 진학률 0.9%로 4위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강남구 평균에 해당되는 곳은 한 곳에 불과했지만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곳은 6곳입니다. 광명시의 학군은 아직 그렇게 두드러지게 뛰어난 학군은 아니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학군이 점차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광명시의 학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빅평준화 버프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네 특성상 인근의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 구로구 금천구보다 교육 여건이 딱히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교 비평준화 문제 등으로 관내 전출 문제가 광명시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광명시의 학원가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번성한 지역은 아닙니다. 철산역 주변으로 상권과 함께 학원가가 모여 있으며 하안동, 하안사거리 주변으로 학원가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쪽으로 일부 학원가가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학원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안동이 아주 조금 더 저렴한 편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군에 비해 학원가가 많이 번성한 곳이 없어 학원가 형성이 좀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광명시가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학원가의 갈증이 더욱 커지는 주민들로 인해 학원가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의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상권은 크게 4개에서 5개 사이에 상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명 사거리 상권입니다. 광명 사거리 상권은 지하철 7호선의 개통으로 광명역이 상권을 통과하면서 역세권 상권으로 발전하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광명 사거리는 1970년대 중앙시장이 개발되면서 형성이 되었고 광명역의 개통으로 역세권 상권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화재가 났던 시장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8층, 초대형 건물 건축계획과 패션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에 현대화 바람이 불고 있어 재래시장의 성격을 점차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적으로 유흥시설이 밀집된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주말이면 평소 유동인구가 약 2배로 증가되는 것이 이 상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철산역 상권입니다. 7호선 철산역은 철산동, 광명동, 하얀동, 소아동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가는 역입니다. 철산역 상권은 1번, 2번 출구 쪽 철산 로데오 상권이 크게 형성되었으며 철산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들과 경찰서, 세무서 등의 관공서들과 직장 인구들이 적절히 조화롭게 있어 주말 모두 소화가 가능한 7일 상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권이라 보여집니다. 철산역은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위치해 있으며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충분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철산역 상권이 발전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 및 유흥 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안사거리 상권입니다. 하안사거리 상권은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고 유흥 상권도 별로 없어 차분한 분위기의 상권입니다. 하안사거리는 번화가이며 주로 동네 주민이 이용하고 주이용층도 지하철역을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상업지구와 달리 주부, 학생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흥시설보다는 주로 상점 및 음식점 등 일반 상권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지리적 특성상 서울 독산동 주민 일부가 하안사거리 상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철산역 상권과 하안사거리 상권은 주변 대단지 아파트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권을 볼 때 주변 아파트가 큰 평수나 비싼 아파트가 아니어도 세대수가 많이 분포된 지역은 상권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알아본 바로는 하안 사거리 상권은 상가 공실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권리금도 있는 상권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째로 소아 사거리 상권입니다. 10년 소아동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오면 소아동이 위치해 있고 이마트 주변으로 소아 이마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소아 사거리 상권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소아 사거리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혜택 입을 수 있는 상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권에는 일반 상권이 많으며 유흥업소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며 어린이 놀이방이나 대형마트들이 더 많이 있는 상권입니다. 다섯 번째로 광명역 상권입니다. 광명역 상권은 KTX 광명역 주변으로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광명역 상권은 신축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입주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 아직까지 완성된 상권은 아니지만 역을 이용하고 현재 상가나 지산 직원들 그리고 주변 아파트 주민의 수요로 인해 대체로 깨끗한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코스트코 광명점이 KTX 광명역사 앞에 들어섰고 이케아 광명점이 광명역 북쪽에 오픈이 되고 바로 옆에는 롯데 아울렛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명역의 시세 강도 및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전반적인 상승 후 다시 하락하였다가 2021년 5월부터 전세가의 반등의 움직임이 보이다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하여 현재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로 단기적으로는 높은 상승률은 보이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월판선 이슈의 테마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체크하고 호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매 가격의 시장 강도는 일직동, 철산동, 광명동, 하안동, 소아동 순으로 1급지는 일직동, 2급지는 철산동, 3급지는 하안동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강도는 소아동,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 일직동 순으로 매매 시장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명시 수요 물량은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고 공급 물량은 2024년까지 줄어들다가 2025년에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타 인접 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광명시의 물량이 오히려 인접 지역인 부천, 안양, 금천, 구로 등이 함께 전세가와 함께 매매가도 내려갈 수 있으므로 같이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광명시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2010년부터 인구 충감률이 점차 감소하다가 2022년 최저를 찍고 2021년부터 반등을 하여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광명시는 인구수와 세대수가 점차 유입이 되어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임장을 통해서 직접 가보았지만 현재에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점차 새로운 지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연령별 인구 비율은 모든 동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특히 일직동에서 3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광명시 전체에서 가장 시세가 많이 반영된 곳 중 하나가 일직동으로 30대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출퇴근을 고려하고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광명시 연령별 인구 증감에서 알 수 있듯이 40대에서 50대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새 아파트들이 점차 완성이 되어 입주가 시작된다면 젊은 층의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광명시 자연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공원입니다. 광명시 근린공원의 하나로 철산 20단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 50m 야산에 조성이 되었고 산 위까지 산책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현충탑이 세워져 있으며 탑 주변에 배드민턴장과 체력 단련장의 운동시설, 쉼터와 약수 등 휴게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길의 상태가 좋아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가족 관람객들이 많으며 노인과 어린이도 많이 찾습니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버스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안양천과 명희공원, 철산공원,
도덕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산 공원입니다. 도덕산 공원은 북쪽 산줄기 끝에 철산사가 있으며 북동쪽 산 기슭에는 광명시청과 시민회관, 시민운동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인접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정상까지 등산로가 잘 꾸며져 있어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산로에는 약수터가 있어 새벽 등산객도 많으며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희공원입니다. 명희공원은 근린공원의 하나로 왕제산 공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철산 12단지 내에 있는 높이 35m의 야산을 개발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철산 상업지구 근처 도심 위에 위치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벚나무와 전나무, 대나무 밭이 조성되어 있어 산림욕장으로 적합하고 특히 봄철 벚꽃이 만개할 때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일직저수지입니다. 일직저수지는 광명시의 가장 남쪽에 있는 저수지로 광명역과 양지천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남동쪽으로 흐르는 양지천에 의해 생겨났으며 주변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안양시 경계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잉어가 많이 잡혀 낚시꾼들이 찾는 낚시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철산공원입니다. 광명시 근린공원 중의 하나로 광명 성해병원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 65m인 광덕산에 조성되어 광덕산 공원이라고 불립니다. 철산 2단지와 3단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으며 철산 상업지구에 인접하여 이용객들이 많은 편입니다. 정자와 체력단련장이 설치되어 있고 휴식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매우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안공원입니다. 광명시 근린공원 중의 하나로 하안 1단지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이 85m의 철망산에 조성되어 철망산 공원이라고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하얀 도서관과 실내 체육관 등이 있으며 또한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이르는 산책로는 숲이 우거져 산림욕하기에도 좋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거북이 약수터가 있으며 철망산 산봉우리가 서울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예로부터 역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에 묘를 쓰지 못하게 철망을 쳐서 철망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유래도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이 된다면 전혀 다른 시로 탈바꿈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및 재건축 호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뉴타운 사업 추진은 11개 구역, 준공은 2개 구역, 착공은 5개 구역, 관리 처분 인가는 4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 중인 구역은 현재 1구역, 2구역, 4구역, 10구역, 14구역이고 관리 처분 인가 구역은 5구역, 9구역, 11구역, 12구역입니다. 철산 8단지, 9단지는 2021년 12월에 착공을 했으며 철산 10단지에서 11단지는 2022년 9월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시은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여의도 면적 4.4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건설 예정 계획이 있습니다. 10년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기 사태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환지 방식을 요구해서 LH는 2023년 하반기 보상 계획을 공고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자급자족 기능이 된다면 일직동과 유사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준공 목표를 2025년 6월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지구 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 산업단지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입니다. 하공 공공주택지구 광명유통단지 개발사업,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라는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총 2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으며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4차 산업 손도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2024년에 완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호재입니다. 네 번째로 월곶, 판교선 및 신안산선 건설 사업입니다. 수도권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 건설 사업인 시흥 월곶에서 광명에서 안양, 의왕을 거치는 총 40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부고속철 광명역과 연계철도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한양대에서 여의도로 급행으로 20분, 원시에서 여의도까지 급행으로 40분, 광명에서 여의도 5분으로 소요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하철 노선의 신설은 교통망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호재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에서 광명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서울 광명 고속도로의 시행사인 서서울 고속도로는 2019년 3월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시 방화동까지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로 총 길이 20.5km 사업 구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2경인선 건설입니다. 제2경인선은 수도권 서남부권인 구 남동구에서 노량진역까지 있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광명시에서 반대해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차량기지 이전과 상관없이 광명시흥지구 남북철도와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다면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사업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미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노선이 진행이 된다면 광명시에도 반드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아홉 번째로 광명시 최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형의 최고가 순위는 1위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2위 광명역 파크자이, 3위 철산 레미안자이, 4위 철산 센트럴 프리지오 순위입니다. 다음으로 84 타입의 최고가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철산 센트럴 프리지오, 2위 유플래닛 광명역 대시양, 3위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4위 광명역 센트럴 자이 순위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평형 시세 리딩 아파트인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입니다.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는 2018년 2월에 사용 승인된 단지로 1430세대, 1430세대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에는 아비뉴 프랑 쇼핑몰이 있어 입주민 생활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단지 정문 앞으로 지하 주차장 입구가 있고 단지 내 차량 이동이 전혀 없으며 단지 내엔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좋아 보였습니다.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에는 헬스 및 다양한 생활시설이 들어와 있으며 배정초와 빛가운초가 단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도보로 이용하기가 편리해 보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이 150m 이내에 위치된 역세권 단지이며 도보 10분에 광명종합터미널이 위치되어 있는 것이 장점인 아파트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는 소독산, 일직수변공원, 세빛공원, 안양, 세물공원, 안양천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있어 간단한 산책을 할 수 있어 쾌적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이케아 광명점, 롯데몰 광명점, 코스트코 광명점 등이 인접해 있어 프리미엄 생활 인프라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역 파크자이입니다. 광명역 파크자이는 2017년 7월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875세대 아파트입니다. 일직동에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GS건설 자이 브랜드로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역시 광명역 역세권 아파트이며 도보 5분 이내에 초역세권 아파트이며 단지 바로 옆에는 광명 세빛공원이 크게 위치하고 있어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놀이터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세빛 작원 도서관이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지가 조용하고 조경 및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철산 레미안자이입니다.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철산 레미안자이는 2009년 11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2072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철산역까지 도보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제2경인선이 개통하는 2029년에는 철산역이 환승역이 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이므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주공 3단지 아파트를 삼성물산 GS건설에서 공동 시공해서 101동에서 109동은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110동에서 117동은 GS건설이 시공하여 재건축한 레미안 자이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에서 철산초와 철산중의 교문 후문이 단지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초품화, 중품화 아파트이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성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건폐율이 독보적으로 낮은 수준인 12%로 동간거리가 매우 넓으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 건폐율의 영향으로 지상에 연못 정원, 산책로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으며 특히 조경은 에버랜드 조경팀에서 시공한 단지라 조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광덕산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철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면 안양천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평일에는 통합버스들이 주로 이용을 하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철산 센트럴 프로지오입니다. 철산 센트럴 프로지오 2021년 3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798세대 아파트입니다. 철산 주공 4단지를 재건축하여 지어졌으며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총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삼성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가 단지 스마트홈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호환되는 스마트 아파트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덕초가 있어 초품화 아파트였으며 길 건널 필요 없이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골프, GX,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보안도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정문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버스를 이용도 좋아 보였고 단지 정문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버스를 이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역과의 거리가 도보권으로 이용하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단지의 폭이 좁게 느껴졌으며 세대수가 적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입니다.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2010년 2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164세대입니다. 이 단지도 철산역고 10분 이내로 도보 이동이 가능한 곳이며 단지 안에는 근린공원을 품고 있어서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는 차량이 통제되고 있어서 어린이 보행이 안전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단지 내 조경과 공원이 조화롭게 잘 어울리면서 배치가 되어 있었고 동간 간격도 막힘없는 시원한 단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보 10분 거리에는 광명시청, 수원지방법원, 광명세무서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초품화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이었지만 도보 1분 거리에 안현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학업성취도 1위 학교인 철산중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광명시 광명시립 철산도서관, 현충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철산역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학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의 아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84타입 시세 리딩 아파트 그 첫 번째인 유플래닛 광명대시항은 2019년 12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1500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역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로 광명시 상권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에는 아비뉴프랑, 코스트코, 이케아 등 여러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 편의 생활 인프라가 너무 편리하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광명역이어서 초역세권 단지이며 단지 내에는 상업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인근에 가까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신축 아파트이고 단지 내에는 다양한 상가들이 입점해 있어 생활 인프라는 좋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초품화가 아니고 학교의 거리까지 멀어서 선호도 측면에서는 약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역 센트럴 자이입니다. 광명역 센트럴 자이는 8년 12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1340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직동에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GS건설 자이 브랜드 주상 복합 아파트로 광명역에서 도보 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강명 IC가 5분 거리에 있어서 서해안선, 강남 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며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 대형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일직수변공원과 광명 세빛공원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좋으며 인근 안양천으로도 산책을 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도 단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학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며 단지 내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좋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명역 프루지오입니다. 광명역 프루지오는 2017년 8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640세대에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일직동에 위치된 아파트로 오피스텔은 143세대, 아파트는 64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하여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의 커뮤니티 시설에는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도서관 등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고 도보 5분 이내에 광명역을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초중학교가 매우 근접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일찍 수변공원이 있어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출입구인 강명 IC와 가깝게 있어 도로교통 이용도 편리하고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 시설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아 거주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는 아베뉴 브랑이 있어 여러 식당 및 카페, 옷가게 등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있고 상가 및 양지마을 상가에도 많은 학원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철산역 롯데캐슬 & SK뷰 클래스티지입니다. 철산역 롯데캐슬 & SK뷰 클래스티지는 2022년 3월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1313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철산역 도보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며 광명종합버스터미널, 서부간선도로, 수원, 광명고속도로, 강남 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철산 주공 7단지를 재건축하여 만들어진 아파트이며 롯데건설과 SK건설이 시공하여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쇼핑, 문화시설이 밀집한 철산 로데오 거리가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광명시청, 수원지방법원, 광명세무서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현충근린공원을 비롯해 안양천, 목감청 등 하천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그 밖에도 도덕산공원, 철산공원, 개봉공원, 철망산 근린공원 등도 가깝게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강명시의 입지 분석 및 시세 리딩 아파트에 대한 현장 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임장 지역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